자, 4월 22일 수요일 2교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교시에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도 1교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축토목과학과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수업 준비, 나아가서는 3년 동안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학년 기초실습의 운영 및 학과 동아리 소개, 마지막으로 최근 4년 동안 졸업생 주요 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학년 기초실습 과목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초실습은 토목기초실습과 건축기초실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토목기초실습에서는 측량실습과 재료실습을 배우게 되고, 건축기초실습에서는 목공실습과 재료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토목과 건축에서 콘크리트는 동일한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따라서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토목기초실습의 재료실습에서는 각종 실험실습을, 건축기초실습에서 재료실습은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1학년 기초실습의 운영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과 같은 수요일 1, 2, 3, 4교시에 실습 수업이 진행이 되고, 1학년 1반은 1학기 때 건축기초실습을, 1학년 2반은 토목기초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보신 바와 같이 1학년 1반은 1학기 때 토목기초실습을, 1학년 2반은 건축기초실습을 이렇게 번갈아 배우게 됩니다. 즉 1학년 2반의 경우 1학기를 토목기초실습으로 배우게 되면 그 다음 2학기는 건축기초실습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1학년 1반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1학기는 건축기초실습, 2학기는 토목기초실습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목과 건축을 번갈아 가면서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축과 토목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추후에 전공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학과의 동아리 소개입니다. 자, 우리 건축토목과에서는 건축설계 캐드반, 공무원반, 측량반, 목공반 총 4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설계 캐드반은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상시 동아리로 일명 기능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원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측량반과 목공 DIY반은 전공 과목 중에서 측량 그리고 목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로 운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건축설계 캐드반, 기능반과 공무원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 캐드반입니다. 상시 동아리로서 매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건축설계 캐드 직종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4월 중에 치러지는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학생 3명한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대회가 6월달로 연기가 되었지만 이 학생들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금메달은 상금 1200만원, 은메달은 800만원, 동메달은 400만원이 주어지게 되고, 금메달과 2등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기업에 학생이 취업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013년 2등 은메달을 딴 학생이 삼성 전기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회사에 재직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금메달, 은메달을 딴 학생 2명이 삼성 S1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재직하고 있다가 현재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군 제대 후에 다시 삼성 S1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심화된 전공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되겠죠. 올해 1월에 졸업한 한 학생은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종합건축사 사무소인 산 ENC란 회사에 입사해서 현재 설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했던 작업을 잠시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동메달을 수상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일과제인 평면도 작도인데요. 평면도란 주택을 수평으로 약 1.2m에서 1.5m 정도 높이에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본 도면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이어서 방금 그린 평면도에 대한 이과제인 인면도 작도입니다. 평면도랑 연계해서 화면과 같이 주택의 한 면을 본 도면입니다. (2014년) 대회 때 그 은메달을 수상한 학생의 작품인데요. 당시 5과제인 실내 투시도입니다. 이 학생은 당시 2학년생으로 은메달을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또 이후에 이 학생은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3학년 때 2015년도에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16년도에 이제 임용이 돼서 현재 도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작품도 보겠습니다. 5과제 실내 투시도입니다. 당시엔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내 투시도를 3시간 반 동안 작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내가 아닌 실외 조감도를 작도하는 것으로 대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면을 그리는 게 바로 건축설계 캐드반, 일명 기능반인데요. 그럼 우리 학교 건축설계 캐드 기능반은 어떻게 입상을 했느냐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건축설계 캐드 기능반은 2013년에 첫 메달을 획득한 이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내어왔습니다. 14년도에는 은메달, 동메달, 15년도에는 동메달, 17년도에는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장려상, 18년도엔 장려 2명, 19년도엔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등 다양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기능반을 하려면 방과 후, 휴일, 방학 이런 거 없이 계속되는 훈련을 해야 되므로 그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만 동아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기사는 작년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 대한 강원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과에서만 교육청 공무원 2명, 강원도청 공무원 1명, 총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것과는 달리 우리 강원도 내에는 건설 관련 특성화고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태백기 경고를 제외하면 총 5곳이죠. 이 5개 학교 중에서 건축과가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영월공고, 원주공고까지 총 3개 학교입니다. 토목과가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정선정보공고, 강릉중앙고, 원주공고까지 총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의 추천 대상자들과 졸업자들을 모두 포함해도 시험 보는 인원은 약 10명 내외입니다. 이 10명의 학생들이 10명 내외된 학생들이 이 공무원 자리를 놓고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니까 공무원 쪽으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12년도부터 공무원에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고졸 공무원을 뽑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매년 3명에서 4명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선발 시에 기술계 고등학교 선발 인원을 20년에는 총 인원의 25% 정도에서 22년도에는 30%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즉 건축직 또는 토목직 공무원은 1년간 2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2020년에는 20명 중에 5명을 선발하던 것을 2022년도에는 6명을 선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에도 계속 이 정도의 인원 이상 선발을 유지할 것으로 살아도 됩니다. 공무원 준비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무원 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올해부터 특성화고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에
공무원 채용 선발 시험은 현재 3학년 재학생 및 졸업한 지 1년 이내,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졸업한 학생은 올해 시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합격을 못하면 졸업하고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즉 이전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3수, 4수, 5수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수까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원 임용 절차는 제일 먼저 추천서를 접수해서, 이때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에 추천한 사람만 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개인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필기 합격자만 서류 전형을 합니다. 서류가 과연 맞는지, 대부분 맞겠죠. 학교장 추천이 됐으니까. 그리고 필기 합격자 중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공무원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먼저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이라고 써 있는데, 이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합격자의 결정은 먼저 과락자를 탈락시킵니다. 과락이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즉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세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과락으로 탈락됩니다. 이렇게 과락에 탈락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정합니다. 10명을 뽑으면 11명까지 필기시험에 붙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과 시험의 경우엔 선발 예정 인원이 보통 6명 이하가 되므로 선발 예정 인원에서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합니다. 즉 올해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엔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니까 4명을 1차 합격시킨단 말이죠. 이후에 면접 시험을 통해서 1명이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 인원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공무원 추천 자격입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공무원 시험은 현재 도내에는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엔 마이스터 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나 고3 중에 7살 때 입학한 학생도 응시는 가능합니다. 생일이 좀 늦어도 응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 학교장 추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요건은 학교 소재지가 해당 시도 또는 응시 거주지의 요건이 충족자라고 써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으므로 우리 학교 학생이면 강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잠시 후 말씀드릴 학교장 추천 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성적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중 50% 이상이 성취도가 A여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전공 과목, 토목 일반이라든지 건축 일반이라든지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기초 실습 이런 과목에서 전체가 다 B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A가 반 이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10과목이다. 그러면 5과목 이상은 A가 맞아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성적에서. 자, 보통 교과의 경우에는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자, 졸업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전학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졸업 예정자, 즉 고3 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1,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성적 관리를 잘 해야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 필기 시험 과목은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과목으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통 과목으로 물리, 토목은 역학, 측량, 건축은
건축 구조랑 건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청의 경우엔 토목직에서 과목 하나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역학이랑 측량을 봤다면 강원도청 시험에서는 역학 대신 토목 일반을 보게 됩니다. 토목직의 경우엔 역학, 측량, 토목 일반 이걸 모두 공부해야 교육청 시험과 도청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2018년도부터 고졸 공무원 선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임용이면 2021년도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2020년의 시험, 즉 2020년 올해 3학년생이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018년도 임용시험에는 2017년 2월에 졸업한 건축과 졸업생 1명이 합격해서 총 1명이 합격했습니다. 2019년 임용시험에는 건축과 4명, 토목은 도청에서 2명을 뽑았는데요. 이 총 6명 중에서 우리 학교는 4명이 합격했습니다. 당시 3학년 건축과 재학생 2명과 토목과 3학년 재학생 1명, 그리고 졸업생 1명이 합격해서 총 4명입니다. 2020년 임용시험, 그러니까 19년도 작년 3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에는 당시 3학년 건축과 재학생 1명과 졸업생 1명, 또 3학년 토목과 재학생 1명이 합격해서 총 3명이 합격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무원 선발 시에는 기술계 고등학교 선발 인원을 20년 25%에서 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에도 계속 이 정도의 인원 이상 선발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무원 가산점 현황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공통적용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통적용 가산점은 직무 분야에 관계없이 모두 주는 가산점입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 등 모든 업무 분야 선발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하지만 21년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이 자격증이.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따라서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전공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직류별 가산점. 이건 바로 전공의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까 얘기했던 큐넷으로 신청하는 자격증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토목은 건설 재료 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기능사 등이 있고, 건축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실내건축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이 가산점 자격증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1개만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 그 시험 보는 학생이 콘크리트 기능사랑 측량 기능사 2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둘 중에 1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점까지, 즉 100점 만점에 3%니까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점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보통 뭐 0점 몇 점 단위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필히 자격증,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을 1, 2학년 때 따놓는 게 중요하겠죠. 공무원 시험을 볼 학생들은. 자, 그럼 최근 4년간 졸업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취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보겠습니다. 17년 2월 졸업한 학생 2명 각각 도청과 교육청을 합격을 했고, 18년도 2월에 졸업한 학생 1명은 코레일, 그리고 2명은 삼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졸업한 학생 3명은 교육청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1명은 도청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중학교 때 성적을 보시면 50% 후반대도 있지만 맨 마지막 학생 같은 경우엔 70% 후반대, 70% 후반대 학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학교 때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성적 관리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하면 여러분도 중학교 성적이랑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졸업 학생들도 중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청 공무원에 합격한 박모 학생은 대룡중 출신으로 성적이 80% 후반대였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3년 동안 성적 관리도 열심히 했고 작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노력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안모 학생도 70% 후반의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축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현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능반 출신으로 건축사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기능반과 공무원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과는 전체 학과 체육대회를 실시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 동안 교내 체육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안타깝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 자체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건축통보과 학생 여러분의 단합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학한 여러분도 체육대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혹은 여러분이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지 학과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258-8591부터 8593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